1995년 추계 주교회의에서는 7월 셋째 주일을 농민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농촌 사회로 봤을 때는 농촌 사회가 이제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그런 위협을 가지게 됐었죠. 그때 그 위기 속에서 한국천주교회에서 이 시리에 빠진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운동도 시작이 되었고 또 농민주의를 제정해서 올해로 이제 25번째 농민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 농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속에서 항상 피해를 받아온 대상이 되었었죠. 도시와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농촌은 소외되는, 그래서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 항상 농산물은 저렴한 가격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력을 받아오면서 농가 경제는 계속해서 피폐해졌고 농촌에 살기가 힘들어서 계속 농촌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농촌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어린이들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수익 개방이라는 압력,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취한 정책의 흐름은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라, 생산력을 높여라,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아니고 좋다 싫다의 문제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규모를 늘려야 되고요, 생산비를 낮춰야 되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도 보면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이 살기가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현실이거든요.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당시만 해도요, 이 농민의 소득이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서 한 95% 정도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60%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요, 작년도 통계 조사를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 뭔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어떤 체질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형화,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여기서 살아남는 농가들만을 선발해서 끌어가겠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도시민들의 생각도요,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 대체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생각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식량,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농민들 중에서도 소농과 가정농의 형태로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하는 이 소농들이 실제 지구를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70~80%의 식량을 이 소농들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죠. 우리는 늘 영상을 통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대규모 농장들,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수확하는 모습들, 야, 저거 보면은 야, 우리도 저렇게 가야 돼 하는 생각들 들잖아요. 참 멋있다, 저기 일하는 것 같다, 저기 수확 굉장히 많이 나오고 소득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대규모 농장들에서 과연 사람들의 식량을 얼마나 생산해내느냐, 손실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생산비도 많이 들거든요. 규모화 갖추고 기계를 갖추고 이 대규모 곡물 회사의 거대한 이 식량 흐름, 유통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생산비 받아낼 수 없는 조건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대형화, 단작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오히려 농업의 모든 기반 환경 자체가 훨씬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규모를 갖추는 것,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농업이 살 길이 아니라 이 소농과 가족농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유엔에서 끊임없이 이 소농과 가족농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주장을 해 나가는, 이들의 권리를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유엔에서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요즘 기후위기,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농촌의 현장에 가보면은 참 자연경관이 좋다, 맑다, 깨끗하다라는 느낌들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 또 대규모 농업이 무슨 힘으로 유지가 되느냐? 화석 연료 없이는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학 농약과 비료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살포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최대 10배 이상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화학 비료, 화학 농약 다 석유로 만드는 거죠. 대규모로 농장을 운영하려면 농기계들 화석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식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가요 7,500km에 달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화석연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대형화된 농업 생산에서는 자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 위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생산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직면에서도 우리가 농업 생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해야만, 우리가 삶의 질서를 다시 바꾸어 가야만 이 생명의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농업이 생명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원적인 기능, 공익적인 가치, 여기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 좋은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논밭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자연 경관, 또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 농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야지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맡겨서 또 시장의 질서에 맡겨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게 우리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서 농촌이 살아가야만, 농민이 살아가야만, 농업 생산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199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해 주기라는 차원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명 산업으로서의 그 가치들을 발견하고 생명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회의 다른 단체 기관들과 달리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익적인 가치들, 다원적인 기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인식하고 교회가 나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이제 그 일도 25년을 지나서 지금 시점이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은 많고요. 아쉬운 점도 많고 또 농촌의 현장은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노력과 실천들이 부족했다면 다시금 이 농업의 의미들을 새롭게 찾아보고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 이 문제는 농민들에게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질서에 맡겨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식탁에서부터, 이 식탁 안에 이 우리 모든 이의 삶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 모든 이의 생존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밥상을 차리는 일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농업, 우리 가족의 건강을 살리는 농업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실천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한 먹거리, 이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누구나가 충분히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고 그 양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 사회를 지속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 모든 밑바탕에 우리의 농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순한 생산과 소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득을 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그저 맛있고 편리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농산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 생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농업의 생산 현장에서 다시금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그 고유한 영역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농민의 문제는 농민들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는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그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농민주의를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의 문제, 농민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일들에 앞장서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